여러분들이 빔 프로젝터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밝기, 광원의 종류, 그리고 칩셋의 종류예요. 솔직히 다들 그냥 밝기만 밝고 4K면 다 좋다라고 하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분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영상 잘 보시면 빔 프로젝터 고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밝기에 대한 이해부터 해보죠. 이 이야기는 제가 빔 프로젝터 소개할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루멘 그리고 안시 루멘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뭐 복잡한 거 다 하고서 쉽게 이야기하면 루멘의 경우에는 램프 쪽에서 재는 거, 안시 루멘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스크린 쪽에서 잰다고 생각하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루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게 약간 밝기라는 게 많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안시 루멘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루멘이 굉장히 밝아도 뭐 광질이라든지 아니면 빔의 성능에 따라서 실제로 스크린에 투사가 되는 밝기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양산되는 저렴한 애들은 밝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밝아 보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시 루멘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완전 어두운 데서 쓸 거면 한 500 정도여도 얼추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이나 이런 데 이제 약간 조금 밝은 데서 외부에서 빛도 들어오니까 요 정도만 2000에서 3000 정도, 그리고 4000 안시 루멘 이상이면은 형광등 켜고 뭐 사무실이나 비즈니스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밝기입니다. 다음은 광원의 종류입니다. 광원은 총 3가지로 나누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램프가 있고요, LED, 그 다음에 레이저, 이렇게 3가지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순서대로 약간 고급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램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밝기를 더 밝게 만들기도 더 유리하다고 해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명이 짧고, 그 다음에 밝기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많이 어두워진다고 해요. 이게 이제 수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겠죠. 또한 색감이나 유지 보수에도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색감도 다른 광원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 한 3000에서 5000시간 정도 되면 이제 수명을 다하니 갈아줘야 되죠. 물론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다음은 LED입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색재현율도 높고 뭐 빠르게 온오프도 가능하고 이런 거 다 장점인데, 우선 밝기가 좀 낮아요. 그래서 보통은 포터블, 그러니까 좀 작은 미니 빔 프로젝터 야외에서 쓰잖아요. 그리고 어두울 때 쓰니까 이럴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죠. 우선 수명이 2만에서 3만 시간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선예도,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선예도가 좋으면서 또 단점이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 같은 안시 루멘의 밝기를 램프랑 비교해보면 조금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더 집중해서 그 색감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함이라서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선예도라든지 이런 화질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결국은 명암 대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화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올인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칩셋입니다. 이 칩셋은 광원과는 상관없이 이제 프로젝터의 자체 이런 프로세서인데요. 조금 고급형의 빔 프로젝터에 가면은 DLP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뭐 약자 이런 거는 알 필요 없고, 장점부터 이야기하면은 그 명암비가 되게 높고, 그다음에 이런 빠르게 움직였을 때 잔상도 적어요. 우리가 흔히 모니터에는 헤르츠 주사율이라고 하죠. 그거랑 좀 비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소형 빔 프로젝터에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작은 빔 프로젝터들이죠. 그러면 이런 DLP의 성능을 결정하는 게 DMD라고 하는 칩셋인데요. 이 칩셋의 인치에 따라서 이 빔 프로젝터의 화질이 결정이 됩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카메라의 센서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0.33인치 정도의 칩셋이면은 흔히 우리가 아는 FHD 1080에 적합한 칩셋이라고 보면 되고요. 0.47인치라고 하면은 이제 4K에 적합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0.65인치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FHD라고 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0.95인치는 네이티브 4K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FHD랑 네이티브 FHD는 뭐가 달라요? 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업스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원래는 얘가 FHD가 아닌 HD급의 성능인데 이제 이걸 업스케일링해서 FHD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좀 화질이 뭉개진다든지, 왜냐면은 정확히 1대1로 FHD로 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질의 문제, 색감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티브 FHD는 정말로 1대1 뭐 업스케일링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선명하게 소스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칩셋의 크기라고 하니까 조금 더 선명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인치가 크면 클수록 좋다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런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LS630HD라고 하는 뷰소닉 제품이에요. 우선 스펙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고 실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얘는 레이저 광원입니다. 3세대 레이저 광원이고요. 지금 가장 최신 세대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밝기, 색감, 수명, 그 다음에 저전력이기 때문에 효율까지 다 잡은 굉장히 최신 레이저 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3만 시간까지 가능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2시간씩 사용하면 40년 사용합니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되는 게 40년 후면 레이저가 문제가 아니고 기기가 낡아서 못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밝기는 4000한시 루멘입니다. 이 정도면 형광등 켜고도 얼추 글자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교육용으로 출시가 된 거죠. 그리고 DMD 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0.65인치예요. 그 정도면 네이티브 FH 지원이니까 깔끔한 화질과 색감을 보여주겠죠. 그러면 외관부터 빠르게 보고 시작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상단의 크기는 좀 작고 두께가 좀 두꺼운 그런 형식입니다.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보통 이런 버튼보다는 이렇게 리모컨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위쪽에는 줌을 약간 한 1.3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얘는 수동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옆에서 보여드려야 되나? 요걸로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포트인데 HDMI가 두 개가 있고 랜이 있습니다. 이거 일반 컴퓨터 RS232 요거. 그 다음에 USB 있고 오디오도 바깥으로 뺄 수 있고요. 전원 단자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로 외관은 크게 특징은 없고 좀 이렇게 아담하게 있다는 정도까지. 실제로 밝기, 선예도, 화질, 색감 어떤지도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직광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에 빛은 아니지만 옆에 간접적으로 등을 켜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밝아요. 그러니까 주광에서 어느 정도 틀어놨을 때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아예 암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밝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밤에 TV 틀어놓은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이고 사실 조금 더 밝은 것 같아요. 4000한시면 이 정도이니까 충분하다고 보고요. 화질, 색감을 보면 그냥 봐도 너무 선명하죠? 조금 당겨볼까요? 소스는 4K인데요. 이 정도면은 와 진짜 굉장히 밝다고 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아이패드로 보는 소스이고 이게 빔이에요. 그러니까 네 충분하죠. 이 정도면은 색감 선예도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거의 아이패드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참고로 약간의 잔상은 제가 플리커 없애려고 촬영하는 기기에 초속을 20으로 맞춰서 그런 거지 잔상 없이 굉장히 선명해요. 이럴 때는 고급 기기가 참 부럽네요. 사실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투사 거리입니다. 실제 투사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이렇게 재보니까 이렇게 2.3m 정도가 됩니다. 그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인치 정도가 나와요. 근데 100인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은 이게 지금 태블릿이어서 100% 다 보이지가 않아요. 불 꺼보면은 약간 요쯤에 띠가 보이는 게 보이죠. 실제로는 여기까지가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100인치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정확한 투사 거리는 이 표를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스톤도 가로 세로 다 되는데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수직 키스톤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안 보이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위아래 그 다음에 이 본체에도 위아래 수직 키스톤은 바로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로 누르면은 총 30단계로 나눠서 눕혀지고 아래로 내려도 이렇게 마이너스 30까지 키스톤이 가능하며
수평도 가능한데 수평은 단축키는 없고 옵션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키스톤에 메뉴가 있죠. 요거 누르면 이렇게 수평 화면 보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옆으로 그쵸, 수평을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놓지 않고 약간 옆에서 놔도 수평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말고 또 되게 신기하고 좋은 게 있는데 요 모서리 설정이 있습니다. 모서리 설정 같은 경우에는 끝에 부분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3면은 다 놓고 한쪽 모서리만 이렇게 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끝에 좀 수평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만져주시면 네,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재설정하면은 그냥 원래 초기 세팅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키스톤도 굉장히 세세하게 맞출 수 있다는 점. 스피커 성능도 간단하게 들어보죠. 15W로 출력은 충분한데 사운드 질은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빔 프로젝트에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무선으로 사용하고 싶다 이 동글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벤트로 증정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 빨리 구매해서 이거 받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자, 구성품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트랜스미터, 얘는 리시버예요. 보통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미터가 필요가 없죠. 미러링이 되니까. 리시버만 있으면 됩니다. 컴퓨터 같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애들은 이런 거 연결해줘야 돼요. 자, 우선은 얘는 여기 HDMI 부랑 그 다음에 전원부가 있어요. 전원부는 A타입입니다. 이 뒤쪽에 다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주고 자, 위는 트랜스미터 있는 거, 아래는 이제 트랜스미터 없는 거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데 iOS나 맥 바로 되고요. 안드로이드 미러캐스트로 바로 되고요. 윈도우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기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아이폰에서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더보기 누르면 나옵니다. 얘를 누르고 이렇게 미러링이 되면 돼요. 지금 이 영상이 720이거든요. 이런 색감이나 선회도 자체가 이게 0.65 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보면 149만 원입니다. 이 앞에 성능을 다 봤을 때에는 정말 괜찮은 가격이고요. 3세대 레이저 광원의 화질 좋아, 색감 좋아, 그리고 수명 엄청 길어. 결국 사무실에서 이렇게 라이팅 켜놓고 회의할 때, 그 다음에 PT 할 때 사용하면 너무 좋겠죠. 보통은 이렇게 천장에 달아서 많이 사용하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매는 아래 더보기나 뭐 이렇게 쇼핑 탭 다 넣어놨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는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